자, 요번 파트는 이제 13장의 그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파일 처리를 하는데, 사실 저희 지난번에 앞쪽에서 수업하면서 그 파일 처리에서 필요한 애는 아주 간단하게지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버퍼드 리더 이런 거 썼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저희가 네트워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버퍼드 리더 가지고 다 처리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몇 가지 해보겠지만 얘네는 기능이 너무 좀 허접해가지고 그냥 정말 교과서에서만 잠깐 배우는 그런 애들이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는 다시 얘기하자면 버퍼드 리더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자, 자바의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입력과 출력을 스트림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 바이너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입력에 사용되는 스트림은 입력 스트림이고요. 출력에 사용되면 출력 스트림이에요. 그냥 그게 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단위는 바이트 단위로 이제 입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어쨌건 이쪽 한쪽 방향으로 보통 흘러가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문자를 다루는 문자 스트림이 있고요. 바이트를 다루는 바이트 스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된 애가 있고요. 문자로 된 애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형태면 문자 스트림이고요. 여러분 읽을 수 없는 형태면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문자 스트림은 여러분이 이제 쓰는 여기가 스트림으로 처리는 되는데 중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바이트 스트림은 여전히 바이너리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은 문자로 하건 바이너리로 하건 어때요? 저희는 다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지만 중간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다루는 애들은 무조건 뒤에가 스트림이라고 붙어요. 이렇게 스트림이라고 붙고요. 입력이면 인풋이고요. 출력이면 아웃풋이요. 인풋, 아웃풋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파일을 다루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요. 출력이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버퍼 쓰는 애들 제일 많이 쓰거든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 데이터 다루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해서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를 다루면 무조건 스트림이 붙으면서 앞에 종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글자로 다루는 애들은 맨 뒤에가 항상 리더하고 라이터라고 붙어요. 그래서 앞쪽이 뭐가 됐건 인풋 스트림 뭐가 됐건 리더가 붙으면 이건 글자로 쓰는 애예요. 그리고 뒤에가 라이터가 되면 이거는 글자로 쓰고 있는 애예요. 읽고 쓰고예요. 자, 파일을 다루면 파일 리더, 파일을 쓰면 파일 라이터예요. 그리고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요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애들. 이거 가지고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입출력이나 이런 걸 할 때 입출력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버퍼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쌓아놓고 이제 해요. 그래서 쌓아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일정한 속도로 이제 스트림을 보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퍼를 갖는 구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다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구분할 거는 뭐예요? 뒤에 스트림이 붙으면 바이너리고요. 리더나 라이터가 붙으면 이거는 문자로 다루는 애구나 라는 식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스트림 연결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얘도 system.in이라고 하는 애도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인풋 스트림이에요. 이 인풋 스트림을 인풋 스트림 리더에다가 넣어가지고 연결했어요. 나중에 이 앞에다가
버퍼드 리더라는 애를 붙이게 돼요. 여기 앞에다. 버퍼를 가지면서 인풋 스트림이면서 콘솔을 쓸 수 있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씁니다. 자, 어쨌건 이런 다양한 형태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경험해서 쓰실 건데, 보통은 아무리 형태가 많아도 우리는 보통 딱 정해진 한 가지 형태를 쓸 거거든요. 맨날 쓰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트림 연결을 하고 문자 스트림하고 텍스트 파일 읽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얘네들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형태들이 아니라서 저희는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그냥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그냥 한 방에 보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할 거는 딴 건 아니고요. 윈도우즈 밑에 가면 csm.ini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읽어오는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올 수 있느냐 라고 파일 리더라는 애로 읽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 저희 C 드라이브에 가서요. 여기 C 드라이브에 가서 여러분들 C 드라이브의 아래쪽에 가시면 윈도우즈라고 있죠? 윈도우즈, 그죠? 윈도우즈에 가서 윈도우즈에 여기 맨 밑으로 거의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system.ini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확장자가 보이면 system.ini 찾으셨어요? 자, 요거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이런 파일이 보여요.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는 맥OS를 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텍스트 파일은 여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파일이 열려 이걸 보고 싶은 거고요. 글자가 있는 파일을 여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올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만 일단 눈에 익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읽어오면 잘 읽어온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잠깐 내리시고요. 자, 저희 여기 가서 이제 스레드는 끝났으니까 자, 저희가 소스의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 파일스라고 할게요. 뉴 해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애는 파일 리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파일 리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쩌고저쩌고 리더 이렇게 붙으면 글자를 그냥 읽어오는 거예요. 텍스트로 된 걸 그냥 그대로 읽어오는 겁니다. 근데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는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다 ex라고 하나 더 붙일 거예요. 그리고 메인. 그리고 finish. 자, 그럼 파일 리더 ex라고 하는 애를 불렀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바로 부르죠. 파일 R 정도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여기에 파일 리더인데 여기 보시면 자바 IO에 있는 파일 리더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 파일 리더를 읽으신 다음에 한 칸 넘기시고요. 자, 우리 보통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변수명이 제공이 돼요. 파일 리더라고 하는 풀네임을 쓰셔도 되고 리더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저기에 있는 글자 중에 대문자들만 땡겨서 FR이라고도 많이 써요. 그냥 저희 간단하게 FR이라고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FR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파일 리더가 됐네. FR이라고 할 거고 저희는 new라고 하고 파일 리더를 부르려고 해요. 자, 여기 파일 리더를 부를 때 이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얘는 이런 생성자가 있는데 얘는 파일을 쓸 수도 있고요. 파일인데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걸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스트링으로 된 파일 네임을 줄 수도 있고요. 파일인데 캐릭터 셋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자열로 주고 캐릭터 셋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쨌건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제일 만만하죠. 문자열로 된 거. 그래서 문자열로 된 거를 읽어 올 거예요. 세미콜론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요 안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자열로 된 거를 부를 거란 얘기예요. 자, 문자열로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까 C 드라이브에 우리 여기 백스페이스 앞에 보면 이렇게 슬래시 하나 있죠? 이 슬래시를 이용하는데 그냥 슬래시를 하나 하면 이게 슬래시 n 같은 이거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넣으셔야 얘가 짝짝이 하나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저희가 윈도우즈에 이름이 시스템 INI라고 하는 애를 이제 부르려고 해요. 자, 요렇게 보면 저희가 분명히 여기에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이 있는데 얘가 에러가 뜨는데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얘가 뭐라고 나와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에 저 파일이 있으면 난 읽게 해줄 건데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외 처리라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그냥 선언부에도 던지는데 저희가 개별로 예외 처리는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요걸로 트라이 캐치로 요걸 묶어버립니다. 자, 근데 특히 이런 파일 처리를 할 때는 트라이 캐치로 좀 더 잘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얘를 요 안에다 넣어 놓잖아요. 얘를 요 안에다 넣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읽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외가 일로 날아갑니다. 그건 아시죠? 읽다 보면 예외가 저 아래로 날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책도 좀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저 파일을 연애를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려고 해요. 파일을 클로즈를 해주려고 하면 예외가 여기서 발생을 하면 보세요. 예외가 여기서 발생을 하면 이거가 일로 날라와서 여기서 처리가 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가 안 되면 클로즈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열었는데 여러분이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이 같은 파일을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파일을 아예 못 열게 하거나 아니면 열어도 어떻게 해요? 리드 온리로만 열어줘요. 그러니까 파일의 라이팅은 한 명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쓰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리드 온리로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쓰고 닫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닫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클로즈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위로 이렇게 뽑아버려요. 이렇게. 위로 뽑아버리고 여기서는 선언된 애를 이렇게 쓰게 해줘요. 왜냐면 나는 얘를 만들다가 문제가 있으면 일로 날아갈 거고요. 만약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겠지만 파일은 반드시 닫아줘야 되니까 이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은 finally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finally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처리를 해요. 자, 이때 finally에서는 저기에 열린 fr을 어떻게 해요? close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도 파일을 닫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입출력 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해요? 예외 처리를 해요. 자, 이거 귀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외 처리를 할 거고요.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전히 여기에 뭐냐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왜 있냐면 얘를 선언만 하고요. 얘가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들어지지도 않은 애를 없앤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은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널로라도 초기화를 해야 여기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오류가 뜨면 여기에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드셔야 여러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파일을 닫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저희는 요거 한 줄 적은 거거든요. 한 줄 적었는데 이렇게 잡코드가 많아요. 잡코드가 많은데 이게 타이핑 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처럼 만들면 그냥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코드는
이렇게 파일 리더를 읽은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읽은 애들을 하나씩 화면에다 출력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이 파일 리더로부터 리드를 하고 싶어요. 잘 봤더니 리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읽었더니 숫자를 읽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읽었더니 숫자를 읽어오고요. 캐릭터 버퍼를 읽었더니 숫자를 읽어오고요. 리드로 버퍼를 이렇게 읽었더니 또 숫자를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첫 번째 걸 만약 택했다면 어쨌건 우리는 여기에다가 int i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를 하나 이제 받아와야 돼. 자, 숫자를 잘 받아오려고 이랬더니 또 오류가 생겨요. 이놈의 입출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리드라는 애는 또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핸들링해야 되는데 얘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려서 얘는 요 두 번째 있는 애로 누르시면 이제 exception 하는 애가 더 추가로 돼서 얘는 파일을 못 찾았을 때 얘는 입출력할 때 문제 생기면 일로 예외가 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는 sysOut이라고 해서 저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빵 찍어봤더니 화면에 59라고 찍어요. 도대체 뭔진 모르겠는데 59라는 애를 하나 들고 와요. 중요한 건 나는 여기 이 파일에 있는 걸 다 읽어오고 싶거든요. 다 읽어오고 싶을 때 이렇게 지금 잘 봤더니 얘를 이렇게 읽었더니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읽을 거냐면 파일의 끝까지 읽을 거예요. 파일의 끝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while문을 하나 할 거고요. 이제 천천히 보시면 이거 다 보여요. while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은 파일 리더로 리드를 읽을 거예요. 그럼 숫자 하나를 읽어올 거죠. 그죠? 그 읽어온 숫자 하나를 잠시만요. 얘가 이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자, 그 읽어온 숫자 하나를 이렇게 읽었는데 그 읽어온 숫자 하나를 여러분이 어디다 넣을 거예요? 저 i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숫자가 뭐예요? 59라는 숫자잖아요. 59라는 숫자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한 59라는 애가 이렇게 닫을게요. 59라는 애가 뭐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뭐냐면 EOF예요. end of file이에요. end of file.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읽을 거예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파일 끝이란 표현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를 위로 올려서 Alt 누르고 올리면 올라가요. 얘를 위로 올려서 요거를 찍어낼 거예요. 자, 요거는 한 번 할 때, 아까는 한 번 할 때고요. 지금은 얘를 는 제로라고 넣어서 이런 변수를 초기화한 다음에 값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가서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된 경우를 다 찍어버리면 이렇게 찍어버리면 화면에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찍어요. 여러 개의 숫자를 찍는데 이 숫자로 찍으니까 이게 뭔지를 못 알아보니까 우리는 얘를 ASCII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로 바꿨더니 여기에 어때요? 문자가 찍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를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한 줄 내리지 말고 그냥 찍어버리면 이렇게 찍어버리면 우리가 어때요? 읽어온 걸 그대로 찍을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문자열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이 그 파일 열었을 때 있던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한자씩 불러오는 거예요. 한자씩 그것도 숫자로 불러온 걸 문자로 바꿔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 이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요? 파일을 읽어올 때 라인 단위로 그냥 읽어서 그냥 빵빵빵빵 찍던 거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버퍼드 리더로 읽어오시면 저건 그냥 한 줄씩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아시면 돼요. 이게 제일 기초인데, 어쨌건 형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게 이제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통해서 저희 뭐 배웠냐면 예외 처리하는 거랑요. 이 파일 리더에서 읽을 때, 리드로 읽을 때는 정수로 읽어오는 거 확인했고, 화면에 글자로 보려면 캐릭터로 변환하는 것까지 봤어요. 파일 경로 잡는 법 봤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에 나중에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경로 잡는데 여기 이거 -1은 end of file, UF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le not found exception하고 IO exception 이런 것들 처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찍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요번에 파일을 쓰는 일을 해볼 거예요. 파일 쓰기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쓰지 않지만 저희가 책에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자, 얘도 이거 일일이 얘기 안 할게요. 저희가 예제 가지고만 저희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건 별거 없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출력하는 것만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 예제를 다룰 건데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바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예요. 화면에다가 글자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을 의미하는 의미로 컨트롤 Z라고 넣으면 이게 EOF라는 값으로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1 값으로 시스템에 박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의 끝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부르면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 번만 처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가서요, 파일스에 가서 오른쪽 버튼 new 파일이 아니죠. 클래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여시는데 저희가 할 이름이 파일 라이터, 그죠? 파일 라이터라고 할게요. 파일 라이터 EX. 여기다가 파일 라이터 EX라고 할게요. 파일 라이터 EX. 그리고 메인 하나 넣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반적으로 입출력할 때 옛날에는 여기서 배우는 인풋 스트림 리더나 라이터 이런 애들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 자바 배울 때 콘솔 입력 받으세요 그럼 뭐 써요? 스캐너 쓰시죠? 스캐너에서도 뭐 써요? 시스템 인 써서 콘솔 입력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캐너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IO 처리하는 쪽이니까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input 스트림이라고 쓰시고요. input 스트림 중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input 스트림 리더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가져다 쓸 거예요. 자, input 스트림 다음에 리더라고 되면 요거는 글자로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읽어올 거고요. 저희가 약어를 봤더니 input 스트림 리더 스트림 리더 다 그냥 그러니까 ISR로 할게요. ISR로. 아이고. input 스트림 리더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input 스트림 리더를 할 건데, 자, 이 인풋 스트림 리더는 또 다른 인풋 스트림을 받아와야 돼요.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고요. 인풋 스트림을 뭔가 받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인풋 스트림을 받을 건데 제일 간단한 애가 시스템으로부터 표준 입력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콘솔에서 입력 받는 거죠. 그래서 system.in으로 입력을 이렇게 받으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다가 이제 쓰고 싶어요. 그래서 파일 라이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애를 준비해서 FW로 할 거고요. new 파일 라이터를 준비를 할 거예요.
파일 라이터를 준비를 할 건데, 파일 라이터의 요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을 줄 수도 있고 디스크립션 줄 수도 있고 문자를 줄 수도 있고 파일 뭐 이런데 이 문자를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파일 라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열로 넣을 거예요. 자, 저희는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우리 C 드라이브에 여기 템프에 여기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뭔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A, B, C, D랑 BBB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를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경로가 있잖아요. 경로를 C 드라이브에 사실은 이제 C 드라이브에 원래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슬래시 슬래시를 하면 이게 좀 번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역 슬래시를 하나 줘도 돼요. 자, 이렇게 역 슬래시를 주면 이거는 리눅스나 맥OS나 이런 데서는 슬래시를 요걸로 주거든요. 역 슬래시로. 그래서 요걸로 주셔도 돼요. 자, 이거에 저희 템프에 역 슬래시 이게 더 심플하죠. 그래서 이거에 저희가 뭐 여러분 A반들이니까 AAAA의 TXT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일 라이터라는 애도 어떠냐면 특징이 아무래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파일을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가져가서 예외 처리를 해줄 거고요. 이때 IO exception이 발생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열었는데 못 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버릴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복사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하셔서 null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이름은 요 타입은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finally라고 넣으실 거고 거기에 fw를 어떻게 해요? close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fw에 대한 close에 대해서 예외 처리해 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try catch로 잡아주시면 돼요. 사실 되게 기계적인 일이에요, 이거. 나중에 예외 처리를 진짜 심각하게 한번 해보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닫았고요. 저희 잘 봤더니 요것도 시스템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애이기 때문에 파일을 이렇게 요렇게 시스템에 입력을 열었기 때문에 요것도 닫죠 뭐. 그래서 저희가 ISR도 클로즈로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이건 이미 예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닫고만 하시면 돼요. 위에서 열고니까 아래에서 닫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저 파일에다가 이제 뭔가를 적어 넣을 거예요. 뭔가 적어 넣을 건데 여러분이 타이핑 치고 있는 뭔가를 하나씩 읽어서 저기다 적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오는 애들은 아까 전에 이런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까지 받아올지 몰라요. 언제까지 받기로 했냐면 파일의 끝이 아니라 어쨌건 고만하겠다는 표시. 그러니까 EOF를 넣을 때까지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while문으로 돌릴 거고요. 이번엔 그냥 적을게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i라는 값에다가 뭘 할 거예요? isr로부터 read를 하나 읽어서 i에다 넣고요. 그놈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우리는 얘를 돌릴 거예요. 요거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여러분이 눈에 익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파일 라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라이트 동작을 할 건데 이 라이트 동작도 잘 보시면 얘는 어떻게 적어요?
캐릭터 배열을 그냥 적을 수도 있고요. 숫자를 적을 수도 있고요. 스트링을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전의 경험은 어땠냐면 파일을 적을 때 그냥 텍스트 에어리아에 있는 애를 그냥 다 땡겨다가 그냥 라이트로 한 방에 빵 적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걸 숫자로 여기서 숫자로 받아오잖아요. 받아오기를 숫자로 받아오니까 받아오는 숫자를 족족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능이 떨어집니까? 매번 이거 루핑 돌리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얘를 써야 돼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적어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실제 코드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위아래로 보면 뭐 좀 길어 보이지만 요것만 우리가 작업한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콘솔로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내용 족족이 다 저기에다가 한 자씩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닫아요? 제가 컨트롤 Z라고 누르면 이게 마이너스 1 값이 들어와서 여기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여기다 놓고 저희가 컨트롤 F11로 눌렀어요. 됐죠? 여기다가 1, 2, 3, 4 자바 테스트 테스트 1, 2, 3, 4 이게 저희 그 특성상 한글이 좀 깨지더라고요. 아니면 여기다 한글 넣어볼게요. 한글 처리 테스트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엔터 치시고 지금 보면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죠? 빨갛게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컨트롤 Z를 누르는 순간 여기 화면이 다 꺼져요. 이게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파일의 끝이야 라고 해서 마이너스 1 값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 꺼지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파일 있던 데 봤더니 aaa.txt 뒤에 봤더니 파일이 사이즈가 생겼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으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지금 한글도 잘 들어갔어요. 제가 한글이 깨진다는 게 뭐냐면 저희 자바에서 부를 때 여기서 부를 때 콘솔에서 깨진다는 얘기예요. 여긴 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UTF-8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는데 얘를 제가 읽어볼게요. 얘를 우리가 경로가 요거잖아요. 요거 경로 잡아다가 우리 아까 1도록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슬래시에 AAAA의 TXT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영어 부분이 이렇게 잘 읽어오는데 한글이 멍청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파일에 보면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지금 요 에디터의 문제인데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그 MS949로 바꿔도 글자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이거 노트북으로 하는 친구들도 깨지나요? 글자? 안 깨지죠? 잘 나오죠? 네. 맞아요. 이거 깨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스템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외부에서 입력받아서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채팅을 하는데 채팅 내용을 기록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자, 요번에는 잠시만요.